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또 세월호입니다. 4월 23일 날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검사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올해 62세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고 전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2014년 참사 이후에 7년간 모두 공적 기관을 통과한 그런 조사는 7군데가 났었고 8차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수사에 참여한 국가기관과 조사 명칭은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에 의한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에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서 269회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만 약 400명이 입건됐고 150명이 넘게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뭘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문정부는 9번째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을 상시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설 특검법을 통과한 이후에 첫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4월 23일 날 오후 3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이현주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이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한 채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는 정식 명칭이 4일 16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수사기간은 60일간이고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30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들으시면 기분이 상큼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엉망진창입니까?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을 신문기사 하단의 댓글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ECK님입니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안SM님은 이제 웃음도 안 나옵니다. 아마 웃음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일 겁니다. 신DC님입니다. 그만 좀 해라. 그 덕에 당신들 많이 묵었다 아니가 등 많이 봤다는 이야기죠. 박지S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정답을 맞춰서 그게 진실이라고 밝히고 제발 좀 끝내자. 당신들 정권 창출에 1등 공신이라고 그동안 해줄 만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아주 불만을 피력하는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또 무슨 일을 하자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또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곳이 바로 세상 그 자체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확실함과 같은 말이니까 한 발자국 내디딘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끝을 내는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마치 사골국을 끓이듯이 끓이고 또 끓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살이든 나라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을 마감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마무리하는 것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8번씩이나 수사를 하고 또 수사를 맡겨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것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국가의 수사 역량을 동원한다는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체까지도 인양을 했지 않습니까? 뭐 4천억인가 저기에게는 한 4천억, 5천억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따금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해 불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6일 날 발생해 가지고 304명이 실종 사망하고 17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 몇 달 이후에 2014년 7월 17일 날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을 출발한 말레이시아의 MH17기가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란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많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항상 유럽을 볼 때마다 또 네덜란드를 방문한 오랜 기억은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야물까, 합리적일까, 이렇게 근검절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야무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합리성이라는 면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국민이 무려 193명이 죽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사건, 예상치 못한 그런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화난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사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2014년 7월 17일 날 말레이시아 항공 격추 사건으로 탑승경 40명의 시신이 실린 항공기가 네덜란드의 에인티호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네덜란드의 국왕 내외와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희생자를 낸 다른 10개국 대표가 공항 할주로 옆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국기가 조기로 내걸린 공항에서 군악병의 트럼펫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오후 4시 1분간의 묵념에 이어서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수송기에서 나무관을 하나씩 내려서 연구차에 실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시신이 도착하는 그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예를 다하게 됩니다. 같은 날 네덜란드 전국에서는 조기가 개양됐고 수송기 도착에 맞춰서 전국 교회에서 5분간 조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피격기가 출발했던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에서도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묵념 시간에 맞춰서 1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됐고 열차조차도 1분 동안 멈춰섰습니다. 2014년 7월 22일 날 네덜란드 검찰은 이 사건을 전쟁범죄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9일 날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 날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달에 국제조사팀이
러시아군 제53 방공 미사일 여단 소속 차량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격추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25일 날 유럽연합과 나토가 러시아에 대해서 격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19일 날 국제조사팀은 사건 연루자 4명을 국제수배자 명단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회가 대형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언제든지 차량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폭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인명사고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야말로 진상조사와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지금 7년째 공적기관에서 8번의 아주 대규모 그런 수사와 조사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무슨 이유인지 9번째 특검까지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한 나라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가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산적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사에 그렇게 연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자는 이야기인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잘 마무리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